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클라라입니다 하려니까 엄청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예고했던 1주년 기념 Q&A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크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덕질하고 몬스타엑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팬싸 관련된 질문으로 대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이름이 클라라인 이유는, 제가 영어 이름이 클라라인데 이제 지인들이 장난스럽게 부르는 애칭 같은 게 클라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클라라라는 이름을 듣고 어떤 지인분께서 너가 글러먹었기 때문에 클라라인가 보다, 이렇게 농담처럼 던지신 말이 이제 유튜브를 채널명을 지어야겠다 했을 때, 어쨌든 저의 일상 채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그런 채널명을 하고 싶어서 글러먹은 클라라가 채널명이 되었고, 저의 나이는 6명 중에 4명이 30대잖아요. 저 역시 그 4명과 같은 연배의 사람이고요. 너무 정확한 나이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대략 그 정도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MBTI는 ISFJ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어제 한 번 더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변화 없이 ISFJ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저랑 친한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I형 인간이라고 하면 조금 놀라기도 하세요, 사실. 왜냐면 이제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약간 E에 더 가까운 행동들이나 그런 성격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I라고 하면 조금 놀라긴 하는데, 실제로는 낯도 많이 가리고 어디에 가서 나서거나 이렇게 눈에 띄거나 하는 행동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I형 인간입니다. 제 전공도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의 전공은 중국에서 유학을 조금 길게 했고,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에서 영어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그리고 생활 일어 이렇게 배워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취미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덕질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영어 스터디를 2개 하고 있었고요. 평일 하나, 주말에 하나, 그리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정도 북클럽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영어 스터디는 하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 같은 멤버들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도 5년은 한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왔고요. 오는 길에 베라를 사왔어요. 같이 먹으면서 하려고. 아까 사무실에서 취미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SNS 관련해서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트위터 계정이 있어요.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제가 사담 계정하고 이렇게 분리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계정이었고, 어쩌다 보니 많이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올렸던 거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유튜브 계정을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기 팬콘을 너무 운이 좋게 좋은 자리에서 캠을 찍게 되었는데, 그날 민혁이가 직캠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올려야지 싶어가지고 만든 게 그 유튜브 계정이었고, 그래서 사실 초반에 영통 같은 경우엔 그 유튜브 계정에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건 다 비공개 처리를 했고, 이 글러먹은 글라라 채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를 못 가게 됐잖아요. 어찌됐든 덕질에 많이 제한이 생겼었는데, 제가 평소에 유튜브 보는 게 제 취미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아해요. 특히 어떻게 다른 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브이로그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언젠간 저런 거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한번 덕질하는 거 찍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창 몬베베 브이로그가 조금씩 이제 계속 몬스타엑스도 언급하기도 했고, 저 자신도 원래 브이로그를 하고 싶었던 그게 있어가지고 해볼까 고민하고 또 생각도 좀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정을 만들어야겠다 이러고 1년 전 오늘이죠. 오늘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날부터 찍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의 일상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또 어쩌다 보니 영통을 너무 이제 매 활동마다 많이 하게 돼서 제 일상이 영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이로그 안에 영통을 좀 많이 넣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이 채널을 계속 하는 한 저의 영통 영상은 이 계정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제가 기회가 생겨서 찍은 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저기 우리 민강아지 채널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다음에 올라갈 힙합 클릭 브이로그에는 무대 영상이 안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이미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갬블러도 있긴 한데 그거는 직캠이 워낙 많아서 그냥 직캠 그거는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SNS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다 대답이 된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리고 편집.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편집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플도 워낙 잘 돼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버킷리스트. 일상하고 덕질의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는 저는 몬스타엑스 콘서트 가는 거예요. 진짜 가보고 싶어요. 몬스타엑스 콘서트가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제가 가본 그 2000년도 아기 팬콘도 엄청 재밌었거든요. 콘서트는 얼마나 재밌을까. 일상의 버킷리스트도 요즘에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여행 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혼자 여행도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지인들, 몬베베 지인들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 이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 저의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샴푸와 꿀프는 실친입니다. 샴푸가 중학교 동창인데 중학교 때도 정말 친했던 친구였어요. 정말 친했던 친구였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다른 곳으로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만 이제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만 보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SNS 이렇게 딱 보다가 이건 이러면서 보니까 누누곰이 있더라고요. 친구는 일코를 하기 때문에 주위에 제주위도 그렇고 샴푸 주위에도 그렇고 덕후가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 누누곰이 일코가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걸 제가 알아본 거죠. 그래서 바로 연락했어요. 너 혹시 몬베베니? 이래가지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래서 연락해서 바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게 판타지아 전이니까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샴푸가 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얼마 있다가 내가 가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몬베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면서 어떻게 알았어? 너 일코 하잖아? 했더니 그룹 채팅을 하는데 요즘 누가 어떤 노래 좋아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나봐요. 그러다가 이제 꿀프가 나 몬스타엑스 좋아해 라고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일코 하지만 당장 연락을 해서 너 몬스타엑스 좋아해?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내 친구도 몬스타엑스 좋아한대, 우리 같이 만날래? 이렇게 돼서 셋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꿀프는 진짜 몬스타엑스 좋아한 지 오래됐대요. 좋아하는 거는 데뷔 몬베베 호칭이 정해지기 전부터 좋아했다고 해요. 되게 선배님이죠, 둘 다. 샴푸도 저보다 입덕은 먼저 했어요. 2018년도에 했다고 했어요. 꿀프 언니는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입니다.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인데 이제 제가 몬스타엑스에 관심이 이렇게 계속 쌓여갈 때쯤 제가 막 원래 좋은 거는 같이 나눠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계속 보냈어요, 링크를. 그러고 이제 제가 입덕한 조언이 영상도 보게 됐는데 그거 보고 꿀커니 이거는 입덕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몬스타엑스 같이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슐고래님은 진짜 제가 몬베베가 되고 거의 유일하게 친해진 몬베베입니다. 원래 제가 I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렇게 쉽게 다가가질 못해요. 뭐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거나 이러면 이렇게 마감을 조금씩 여는 스타일인데, 제가 먼저 이렇게 확 다가가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슐고래님한테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슐고래님이 저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도 되냐 이랬는데 감사하게도 먼저 이렇게 말도 걸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친해지게 됐죠. 알고 봤더니 저 혼자 갔던 아아콘 같은 그런 스케줄도 다 혼자 다니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미리 알았으면 진짜 좋았을 걸 이러면서 맨날 그런 얘기해요, 둘 다. 서로 친구가 없어가지고. 좀 먹어야겠다. 두 번째 카테고리, 덕질과 몬스타엑스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 덕질 연대기를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어요. 몬스타엑스는 저에게 두 번째 아이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덕질을 막 그렇게 해보질 않았어서 아직도 배워가고 있어요. 모르는 것도 많고 주변에 덕후도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정말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꿀펀이랑 이런 얘기 한 적은 있어요. 저도 늑베베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2019년도에 좋아하게 됐으니까. 그 전보다 몬스타엑스 15년 데뷔이고, 근데 19년부터 좋아했고 지금이 2022년 2월인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진짜 엄청 오래 좋아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한 적 있어요. 그만큼 정말 팬들한테 대하는 마음이 저도 계속 느껴지고 그래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입덕계기, 이거는 민혁이도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인데, 제가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봐요. 알고리즘에 뜨면 거의 보거든요. 그리고 뭐 케이팝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케이팝 무대, 음방 무대 같은 것도 거의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느 날 유튜브에 몬스타엑스 무대 영상이 뜬 거예요, 직캠이. 그래서
노래 그때 한참 엘리게이터 활동 끝날 때였어가지고 그런 직캠들, 엘리게이터 직캠이랑 이런 거를 계속 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트위터에서도 웬일로 자꾸 몬스타엑스 팬사 영상을 누가 RT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계속 서서히 스며들었죠. 서서히 스며들고 이제 제가 직접 찾기 시작하죠.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몬스타엑스레이도 보고 무대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하루에 몬스타엑스 보는 시간이 정말 거의 다인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계속 그런 거 챙겨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입덕 부정기도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을 때 노머시랑 이런 거 다 봤어요. 다 봐서 아 몬스타엑스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던 것 같고, 그렇게 서치를 하기 시작한 거는 주원이 팬사 영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였어요. 인정을 한 것도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이 뭐냐면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보고 입덕맨이 주원이고 정말 무대 위랑 너무 다르구나. 제가 약간 이렇게 반전 매력을 가지신 분들을 조금 좋아해서 주원이 너무 귀엽다,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데 정말 무대 아래서는 너무 귀엽다 이러다가 이제 웅심이 때 저의 최애가 민혁이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차에 3회 이런 것도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차에는 뭐 계속 바뀌는 것 같고, 창균이였던 적도 있었고 션우 오빠도 그다음에 다시 뭐 요즘에는 창균이가 요즘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션우 오빠 자리를 다시 위협하고 있고 뭐 그렇게. 네. 근데 최애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민혁이 흑발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염색모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시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흑발 좋아합니다. 네. 염색모도 물론 예쁘긴 한데 저는 흑발 정말 좋아해요. 꼭 봐야 하는 영상과 가장 좋아하는 직캠. 저는 V앱 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V앱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고, 그리고 꼭 봐야 되는 영상은 댕프라면 다들 보셨겠지만 저 민혁이 브이로그 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전 숙소에서 침대 라이프 찍어놓은 그 브이로그도 진짜 좋아하고, 그다음에 인기가요 브이로그도 좋아하고, 그리고 직캠은 저는 엘리게이터 아니죠, 지지게이터 좋아합니다. 그게 좋아하는 게 그 단순 노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민혁이가 무대 아래에서 막 이렇게 땅을 치면서 근데 이거 아니다 막 울부짖잖아.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 방송사고잖아. 아 진짜 1등 너무 좋은데 오늘은 치우고 싶다. 그리고 나서 또 V앱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제가 직접 그때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때 영상 정말 좋아합니다. 그거는 진짜 저 직캠 지금도 민혁이 보고 싶을 때마다 직캠 엄청 찾아보거든요. 본 것도 보고 그때마다 그 직캠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봤어요. 골프집에서 최애 착장과 컴백곡, 수록곡, 그리고 픽포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단 제가 못 본 활동이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는 젤러시하고 젤러시 의상하고 팔로우 의상, 이 두 활동의 의상을 제일 좋아하고요. 팔로우는 그런 컨셉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말. 그리고 저는 젤러시 앨범이 가장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앨범 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다 좋긴 좋아요. 다 좋긴 좋은데 그냥 수록곡도 그렇고 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이어서 젤러시가 제일 명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록곡은 사실 저는 수록곡도 그렇고 그냥 계속 다 평소에도 몬스타엑스 노래만 계속 듣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좋다라고 해서 느꼈던 건 없는데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듣는 거는 스탠드업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스탠드업 많이 들어서 그걸로 할게요. 포카, 제가 무릎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어서 글러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자제해서 요즘에는 포카 욕심이 많이 없어져서 이거 2개로 할게요. 이거는 제가 4기 팬콘 갔다 왔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직접 뽑은, 제가 진짜 뭐 이런 뽑기나 운이 정말 없어요.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때 이제 복권을 할 수가 있어서 복권을 했는데 딱 뽑았는데 4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4등도 포카가 랜덤이었어요. 이제 딱 뽑았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환도 없이 바로 한 방에 뽑았던 이 포카가 애착이 많이 가서 정말 좋아하는 포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고도 하기도 뭐하다. 제가 제일 최근에 가지고 싶어가지고 포카 교환했던 거예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던 이벤트 포카랑 교환 구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는 제가 교환을 했던 포카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2개를 가장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포카들도 많이 좋아해서 예뻐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일단
뽑아보러 와줘서 애착이 많이 가는 저의 첫 번째 민혁의 포카와 가장 그나마 최근에 제 손에 들어온 아이 이렇게 두 개 골라봤습니다. 몬스타엑스가 가져다준 이쪽. 저는 덕질하면서 덕질도 사실 취미잖아요. 취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열정적이 될 수도 있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 저의 취미로 인해서 제가 행복감을 얻는 것, 그게 덕질의 가장 이로운 점이 아닐까 싶어요. 열정과 행복. 그래서 저는 꽤 만족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질의 꿀팁을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을 딱 드리면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굳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덕질도 취미생활이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라서 그냥 안 좋아하면 안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것만 볼 수는 없긴 해요. 그리고 덕질과 현생의 밸런스는 현재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스터디하고 이럴 때는 평일에도 스터디하고 주말에도 이제 스케줄이 없거나 뭐 이런 활동이 없으면 스터디를 나가곤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사람도 못 만나고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취미생활이 유튜브 이렇게 찍고 편집하는 거가 돼버렸고 하다 보니까 뭐 따로 딱히 이렇게 경계가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덕질과 일상의 밸런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굳이 따지자면 한 8대2 정도? 아닌가? 9대1인가? 밸런스는 없어요.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팬싸 관련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팬싸 응모 방법이랑 당첨 비결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팬싸 응모는 팬싸 같은 경우에는 활동 중에 공지가 뜨죠. 활동이 아니더라도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도 다 공지가 떠고 다들 응모하시는 거는 공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간이랑 기간이랑 이런 거. 보통 앨범 팬싸 같은 경우에는 그 앨범 활동 중에 응모를 받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기간 안에 응모하시고 공카에 안 올라오는 응모들도 있어요. 마뮤테랑 섭케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 올라오거나 지인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탐나로 넘어오기도 해서 그렇게 보면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간이랑 이제 어떻게 응모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일본 영통이나 일본 팬싸나 사실은 일본 거는 원래는 하이터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이터치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영통이 된 거고 하이터치는 이제 앨범을 수령해서 그 안에 있는 응모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응모 번호를 웹사이트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그 등록한 웹사이트에서 그 한시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첨자 발표를 해요. 그 당첨자 발표를 하면 이제 그 당첨된 응모 번호들을 가지고 웹사이트 상에다가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배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고 번거로운데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 기간이 1, 2, 3차 뭐 보통 나눠서 하는데 3차까지 응모를 할 때 기간이 기니까 일본에서 한국 오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한국에서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비결하고 컷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컷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살 수 있는 만큼 응모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제가 당첨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제가 컷수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만약에 제가 몸베베 친구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붙었다더라 이런 소식을 많이 들으면 저도 아 컷이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알고 사겠지만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실제로 몸베베 친구들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하고 팬싸 응모 수량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공유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저한테는 덕질을 떠나서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응모가 모두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응모를 할 수 없을 때 당첨자 발표하기 전에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응모가 끝나고 공유하면 붙고 난 다음에 아 이 정도는 붙는구나 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짐작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컷이라고는 단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컷을 모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통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멤버별로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응모를 하는 댕프는 술고래님밖에 없는데 이제 술고래님도 매번 영통을 응모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컷은 잘 모르겠고 대면도 네,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컷은 잘 몰라요.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너무 막막해서 이제 팬싸 응모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사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니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팬싸에는 한 번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샴푸랑 골프한테도 팬싸 응모 하고 싶으면 해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와준다는 말은 몇 장 응모하러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말이고
그렇지만 그거는 알아야 한다. 절대 한 번은 없다. 그래서 보면 팬사는 항상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마다 구매하는 앨범 수량, 이거는 사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팬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영통을 응모하냐 대면을 응모하냐에 따라서 이제 구매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팬사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수백 장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통하고 대면 경험 횟수를 여쭤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 원스타엑스는 이제 판타지아, 러시아워, 그리고 이번에 다녀온 유니버스까지 총 3번이고요. 단체 영통은 원래 투토껌이 대면 팬사였는데 이게 밀리고 밀려서 영통이 되어서 단체 영통은 2번 해봤고,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개인 영통입니다. 네. 투토껌 때 개인 영통을 한번 했었어요, 여름에. 그거를 제가 응모를 안 했었고, 그리고 나서 러브킬러 때 중간에 한번 응모를 안 해서 총 그 2번 빼고는 다 응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하이터치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번, 정확하게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영통 팬사하고 대면 팬사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영통 팬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카카오톡 비디오 콜로 많이 하니까 3가지가 방법이 있죠. 핸드폰으로 하든지 패드로 하든지 컴퓨터로 하든지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주로 3번째 방법이 노트북으로 많이 하고요. 그 이유는 화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패드가 더 나을 거예요, 상대방이 보기에. 근데 저는 제 얼굴이 화면이 조그맣게 나오고 영상을 잘랐을 때 딱 이렇게 민혁이만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노트북으로 하고 있고요. 조명 같은 것도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이제 그나마 좀 밝기 조절을 해서 좀 나아 보일까 싶어서 조명을 쓰는 거고요. 그래도 어두운 것보단 밝은 게 나으니까 이제 계속 영통하다 보니까 이쯤 되면 조명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대면 팬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카메라 렌트랑 이제 영상들 제가 후기 올리면 이렇게 대화하는 거 캠 비디오 올리잖아요.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렌트하는 곳은 합정, 홍대, 강남 이쪽에 되게 많은데 팬사 장소가 나오면 가까운 곳에서 렌트를 하려고 하고요. 그만해서 미리 물어보죠. 카메라하고 캠 있냐. 그래서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예약을 해서 당일날 픽업을 해갈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인들한테 빌리기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5시에 시작이다, 시간 정도 전부터 도착을 하면 번호를 뽑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코시국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본인 확인하면서 자가진단 테스트로 음성도 받아야 되고 라텍스 장갑도 착용해야 되고 뭐 그런 절차들이 있어가지고 30분 전부터 입장이거든요. 이제 캠이랑 설치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다 보니 이제 정신이 정말 없죠. 저한테 이제 누가 찍어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갈 때 캠을 웬만하면 2개를 가져가려고 해요. 제가 친구가 없다 보니까 찍어줄 사람이 없기도 하고, 민혁이도 좋지만 다른 멤버들하고 대화한 이런 추억도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민혁이 포커스 하나, 풀샷 하나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네. 지인이랑 같이 가게 됐을 경우에는 뭐 지인들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맛캠을 구해서 이제 현장에서 몇 번 뽑으셨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면 맛캠을 서로 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 제가 캠을 가져가지만 찍어주시는 분을 구하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렇게 돌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2개를 설치했지만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쳐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고의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하면 각도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또 울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제 캠도 캠이지만 막캠을 구해서 서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하는 편이고, 싸매는 캠이 돌아가가지고 민혁이 포커스가 민혁이 캠이 없어요. 그래도 단체로 잡아놓은 캠이 있어서 그나마 살릴 수 있어서 브이로그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못 올렸을 거예요. 그 대면 때 보면 이제 제 영상이 아니라 트위터나 이런 후기들 보거나 하면 멤버들 앞에 자리가 비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전에 갬블러 때랑 판타지아 그때 50명 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던 거냐면,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한 자리를 꼭 비워놔서 비었었던 건데, 이번에는 왜 비었냐면 어쨌든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30명이라는 사람이 사인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거의 1분 내외 정도로 한 사람당 대화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민혁이랑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할 말이 안 끝나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이미 얘기 끝나서 다음 멤버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옆에 조금씩 자리가 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리가 비면 이제 팬매나 이제 스태프들이 더 빨리 저에게 넘어가실게요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옆에 중간에 자리가 비는 거예요. 팬사 노하우? 팬사 노하우는 대면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대면은 그냥 가서 보이는 말 아무 말이나 하고 이렇게 손바닥이나 메모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메모해도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시간에 얼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가는 타입은 아닌데, 이제 미리속에 먼저 크게 주제는 하나씩 생각해 가죠. 그리고 혹시나 그 주제가 생각이 날 것 같지 않으면 이제 포스트잇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뭐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선택형 아니면 이제 객관식으로만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서치를 많이 하는데 대면이 많이 없어진 이유로 하고 싶거나 할 만한 질문들이 많이 없어요. 서치를 많이 안 하면 이미 어떤 몸베베분이 하셨던 질문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되니까 대면 팬싸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영통 팬싸 같은 경우에는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할 말을 써가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미 초반에 처음이랑 두 번째 영통은 너무 제 말만 했기 때문에 영통을 보면 그냥 민혁이는 계속 듣고만 있어요. 그게 싫어서 한 템포 쉬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제 크게 처음에 인사하고 잘 들리면 뭐 해달라,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거 써놓고 그다음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얘기들 한두 가지 이렇게만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보다는 그냥 집중해서 한두 가지 정도 하는 것 같고, 중간에 텀이 조금 생길 것 같으면 이제 바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민혁이가 무슨 얘기해도 반응이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아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자꾸 세뇌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는 게 노하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응모를 해야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느껴지는지. 근데 사실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으시면 응모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복불복인 거잖아요. 내가 응모를 했다고 해서 100%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확신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반응은 이만큼 있는데 실제로 이만큼까지 반응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거 너무 돈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팬싸도 내가 가고 싶어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좀 아까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혁이와의 첫 번째 영통은 언제였고 처음부터 말 놓기로 했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영통은 2000년 6월 12일 판타지아 첫 번째 개인 영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 놓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을 놨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이 영통을 하면서도 저는 자기의 최애 성격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대본을 짜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금방 지나가서 멈칫하면 금방 끝나고 진짜 대가리만 팍팍 치거든요. 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존댓말을 하면 민혁이도 존댓말하고 내가 반말을 하면 상대방도 반말을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애초에 그냥 민혁이한테 반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도 친근감 있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 어색어색해요.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친근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거니까 다시 돌아보진 않아요. 좋긴 좋았는데 너무 저 혼자만 말해가지고 후회되는 영통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처음은 항상 언제나 후회만 있는 것 같아요. 민혁이랑 언제부터 친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갬블러 전까지도 대면도 갔다 왔었고 영통도 한 10번 정도는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저는 이제 제 얼굴은 낯이 익지만 민혁이가 나를 안다 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게 알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민혁이는 다수의 팬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굴은 계속 봐서 낯이 익어서 내가 민혁이의 팬이다 그런 거는 인지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나라는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그러한 전제를 갖다 보면 섭섭해질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확신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갬블러 때 영상이 진짜 많았잖아요. 거의 일주일에 2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한 5주를 하고 있으니까 나의 얼굴과 나의 이름과 이런 게 매치가 되는구나 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갬블러 때부터. 제일 좋았던 팬싸는 가장 최근에 한 팬싸가 가장 좋은 팬싸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일정 기간 내에는 계속 그 영통을 돌려봐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지금도 종종 돌려보는 영통은 이번에 러시아워 Q10 영통이랑 얼마 전에 지난달에 했던 마뮤테 2차 영통은 계속 돌려보는 것 같아요. 그 두 개는. 그런 무드나 이런 것도 편안하게 했었고 대화도 그렇고 아무나 보기에도 무리 없다 싶을 정도여서 이제 제가 제 영통을 돌려보면 가끔 이렇게 손발이 너무 오그라들거나 제가 그 못 볼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너무 망쳐가지고 못 볼 때가 있는데 그 두 개는 무난해서 지금도 가끔 돌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좋지 않았나. 그리고 항상 언제나 최근에 한 영통이 가장 좋은 영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그 팬싸를 많이 가면 멤버들이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자주 보고 이러면 더 친근하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면 좋아했지 싫어하는 내색은 전혀 보일 수 없거든요. 더 반겨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색은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질문 주신 분이 제 브이로그를 이렇게 순서대로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혁이가 영통에서 왜 자꾸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냐 이런 반응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 러시아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이랑 병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집을 조금 비우기가 그래서 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계속 하던 차에 이제 그 첫 번째 예판, 사회 예판에서 올 수 있냐고 물어봐서 그 주에 하는 팬사는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영통만 응모해서 못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도 민혁이가 물어봐가지고 그때 또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갬블러 때 민혁이한테 계속 나 대면 떨어졌다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민혁이가 이번에 대면 안 오냐고 물어본 것 같더라고. 진짜 어떻게든 한번 갈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 그래서 싶어서 도전을 했던 게 사회 팬사였고 다행스럽게도 붙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팬사 후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일본 영통 있죠. 엄청 다들 레전드라고 해주시는 그 너 나 모르잖아 그 영통은 사실 제가 브이로그에 그 영통을 안 썼던 이유는 그 영통은 망한 영통이었어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그날 영통을 하고 샴푸를 만났는데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당첨된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영통이 만족스럽지 못하기도 했고 그냥 이거는 망한 영통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분도 좋지 않았고 그 영통은 안 올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친구가 보더니 민혁이 이렇게 귀여운데 너무너무 귀엽지 않냐고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데 왜 그렇게 우울해하냐고.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하다 보니 귀여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올렸던 게 다들 레전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민혁이한테 많이 미안하고요. 진짜 초등생같이 너무 귀엽긴 해요. 지금은 저 그거 많이 돌려보고 있어요. 네. 실물! 실제로 멤버들 어떻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팬사를 많이 가본 편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본 거는 대면 3번 간 게 다니까 물론 이제 제가 공연을 몇 번 가본 적은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 와 진짜 대박이다 라고 느꼈던 실물은 션우 오빠였어요. 네. 키도 크고 체격도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샤프해요. 네. 진짜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첫 대면 팬사가 판타지아잖아요. 판타지아 때 션우 오빠가 1번이었을 거예요. 근데 딱 앉자마자 오빠가 너무 샤프한 거예요. 진짜 와 깜짝 놀랐다 이게 와 이러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났고 그리고 기현이가 콧날이 진짜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림자지냐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팬사 가와서 그 순간을 너무 눈과 제 머리에 담아두면 좋은데 얘기하는 순간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그냥 정말 얼굴하고 눈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실물이 너무 막 오밀조밀하고 뭐 여기는 어떻고 속눈썹이 너무 길었고 콧대는 너무 높고 콧망울은 예쁘고 턱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와 너무 잘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가 저의 감상평이 끝이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실물을 보고 가장 놀란 건 션우 오빠였어요. TV의 민혁이랑 실제의 민혁이랑 차이가 있냐라고 또 물어봐 주셨는데 민혁이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그때 감정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한결같이 뭐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치고 반가워해주고 싶으면 반가워해주고 이제 기분이 많이 드러나는 편이라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표정하고 그래도 이제 또 내가 뭘 원하거나 욕을 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들어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혁이뿐만 아니라 몬스타엑스 자체가 다 팬들한테 솔직하게 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본 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1주년 기념으로 Q&A를 한다고는 했는데 대답을 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찍어보긴 했는데 제가 편집을 하면서 말을 왜 이렇게 못했나 후회되고 또 걱정되고 할 것 같은데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해답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댓글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다들 댓글 많이들 남겨달라고 하시는지 저도 브이로그를 하면서 깨닫고 있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뭐 그때그때 보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들은 다 해드리려고 하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브이로그도 제 기준에 너무 단조로운 일상이긴 해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래오래 브이로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이 아마 이제 유니버스 대면 팬사 이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대면 팬사 같은 경우에는 음성하고 비디오랑 또 싱크도 맞춰야 되고 싱크 맞추고 나서 자막도 하나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네, 다음 대면 브이로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